경기도 용인시 한국도로공사 마성영업소 부근의 야산입니다. 약 30도 경사의 가파른 오르막길에 통제선이 쳐져 있고 굴착기가 파란색 천으로 덮여 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35분쯤 이곳에서 1톤짜리 소형 굴착기를 몰고 산사태 복구 작업을 하던 26살 박모 씨가 크게 다쳐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이렇게 산사태로 굴러내려온 돌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숨진 20대 기사는 굴착기를 몰고 이런 돌을 치우는 작업을 하려 움직이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시로 사다리를 놓고 치워야 할 돌들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사다리를 놓고 건너가던 중에 우측으로 전도돼서 이 야산은 지난달 집중호우 당시 산사태가 발생해 도로공사가 도급업체에 복구 공사를 맡긴 상태였습니다. 숨진 박 씨는 도급업체가 또 다른 업체에서 데려온 일용직 노동자였는데 현장에 투입된 지 3시간여 만에 참변을 당했습니다. 사고 당시 작업 현장을 책임지는 현장 소장과 작업반장은 자리를 비운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년차 기사였던 박 씨는 사고 직전까지 역시 굴착기 기사인 아버지에게 현장 사진을 보내며 이동 방법을 물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는 한쪽으로 돌아가는 게 자신이 없으니까 나한테 4번, 5번 전화를 하고 사진을 보내고 내가 오늘 아침에 현장을 갔다 왔어요. 진입을 할 수가 없는 자리예요. 믿어지지 않는 사고에 말을 잃은 유가족들. 엄마 12월 달이면 생일이잖아. 내가 선물해줄게, 사줄게.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상황이. 이들은 해당 도급업체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지난달 25일에도 인천 강화도에서 소형 굴착기로 해양 쓰레기를 치우던 50대 기사가 바다에 빠져 숨졌습니다. 항구에 드나드는 배가 접안하는 부교 위에서 작업하다가 옆으로 넘어진 겁니다. 기울어져 있는 부잔교 위에서 굴삭기를 통해서 쓰레기를 건져 올리다가 균형을 잃고 바다에 빠지면서 운전자까지 같이 사망한 사고고요. 이 사고 때도 현장에는 숨진 기사와 건져 올린 쓰레기를 차량에 싣는 또 다른 기사 둘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져 고용노동부가 신호수 배치 여부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산사태 복구를 하던 20대 굴착기 기사가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죠. MBC는 유족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 굴착기 기사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숨진 기사는 26살 박지환 씨인데요. 현장 책임자들이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무리한 작업을 지시받고 일을 하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민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야산에서 소형 굴착기로 산사태 복구를 하다 숨진 박지환 씨의 발인식. 취업도 했으니 12월 엄마 생일에 선물을 사주겠다던 약속을 지환 씨는 지킬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영정사진을 붙든 어머니는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중소 중장비업체 직원이었던 박 씨는 산사태 복구를 맡은 도급업체의 제안을 받고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에 나왔습니다. 도급업체 측은 안전모와 조끼를 지급했고 안전교육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전하게 여기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한 3명이 안전하게 일을 해라. 그 얘기를 제가 했어요. 굴착기 쓸 때 사다리를 건너가지 말라든가 이런 거 아니면 오르막길에서 너무 위험하게 작업하지 말라든가. 전문적이네요. 지환 씨가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받았다는 증명 서류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도착을 해가지고 안전교육을 진행했냐 물어봤어요. 했대요. 지한이가 선명히 들어간 서류를 보여줘라. 내일 준대요. 근데 지한이는 이미 사망을 했고. 지환 씨가 소형 굴착기로는 갈 수 없는 산비탈에 사다리를 놓고 이동하려 했던 이유도 드러났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숨진 굴착기 기사는 원래 이 도로공사 영업소 현관 계단으로 올라가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요. 영업소 측이 계단이 망가진다며 반대하자 이렇게 반대편에서 사다리를 대고 건너가려다 변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계단으로 올라가려고 처음에는 이제 영업소에서 안 된다고. 사고 당시 현장 소장과 작업반장도 없었던 상황. 도로공사는 당초 작업반장이 작업 중지를 지시한 뒤 현장을 떠났고 그 이후 사고가 났다고 했지만 하루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중지 지시는 없었습니다. 제가 평탄 작업을 하라고 해놓고 나갔다고 오는 사이에 그거 올라가는 거는데 제가 그 작업을 멈춰대는 소리는 못했습니다.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인영입니다. 경남 거제시의 작은 섬 이수도. 작년 6월 19일
둘레길 공사를 하던 1.7톤 굴삭기가 넘어졌습니다. 운전자 28살 노치목 씨는 몸이 깔렸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위급한 상황이란 거 전혀 모르고 가셨어요? 배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저희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게는. 사고가 난 토요일은 전날 내린 비 때문에 집안이 불안했지만 공사는 강행됐습니다. 신호수도 안전장치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현장 소장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물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이게 다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산업재해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119에 정상적으로만 신고가 되었더라면 후송이 되어서 치료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당시 119 신고 녹음입니다. 처음 신고한 작업자는 공사하다가 난 사고라는 사실도 굴삭기 얘기도 모두 쏙 빼놨습니다. 네, 119입니다. 이주도인데 불렀거든요. 넘어지신 거예요? 아니면? 네, 불렀어요. 안에서 불렀어요. 사고가 난 곳도 공사 현장이 아니라 섬의 정반대쪽 전망대라고 엉터리로 신고했습니다. 이수도 어디 쪽으로 가면 됩니까? 전망대 올라가면 이쁘요. 응급실에서도 작업반장은 산책하다 난 사고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포크레인도 안 했고 그냥 산책하다 그런 것 같다면서 공사 중에 그랬습니다 하면 저희가 더 세세하게 물어봤을 텐데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의사에게는 신분도 속였습니다. 관계가 대신하니까 동생이라더라고요. 얘 책임자 연락 해놓게 이러더니 그 다음에는 사라졌더라고요. 왜 거짓말했냐고 물었더니 두 사람 다 너무 당황해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유족들은 산업재해를 감추기 위해 자기들끼리 수습하려다 신고가 늦어진 거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내 새끼 억울하게 너가 죽였다. 왜 죽였니? 하면서 내가 막 거기서 통곡을 했죠. 신고만 똑바로 했으면 애가 살았을 건데 왜 그러냐고. 적어도 말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더라고요. 산업 현장에서 사고가 나도 119에 신고하지 않는 건 흔한 일입니다. 119 기록이 남으면 산업재해로 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골든타임은 이제 뭐 분초를 다투는 경우도 많은데 사고 시간을 바꾸는 경우는 비일비재하고 사고 경위를 바꾸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유족들은 산재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회사 대표와 현장 책임자를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MBC 취재가 시작된 이후 고소 10달 만인 지난주에 유족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